물리 엔진 구현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이번 스텝에서는 스텝 3, 임펄스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 계획에서는 임펄스가 스텝 3에 포함되어 있었고 리니얼 모멘텀과 앵귤러 모멘텀을 같이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스텝 3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임펄스 리니얼 모멘텀은 토크는 고려하지 않고 리니얼 모멘텀만 고려를 해서 했고 예제를 만들었고요. 스텝 3의 임펄스 토크는 요 기존에 만들어진 리니어 모멘텀에 토크를 추가해서 완성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 컨벡설과 임펄스 리니어 모멘텀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컴페어 툴로 비교를 해보면 달라진 소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윈머지랑 비하인드 컴페어를 둘 다 깔아놨는데요. 비하인드 컴페어로 비교를 해보면 어떤 소스가 변경되는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스텝 3 임펄스 리니얼 모멘텀에서는 질량과 모멘트 오브 이너샤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피직스 루프를 만들고 그다음에 리니얼 모멘텀을 가해서 물체를 선형으로만 움직이도록 하는 부분까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임펄스 리니얼 모멘텀 프로젝트를 열어서 소스를 실행해 보면 됩니다. 네, 소스를 빌드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스를 실행을 해보면 스텝 2에서 우리가 컴백서를 만들었고요. 그 만들어진 컴백서에 대해서 임펄스를 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임펄스를 가하는 방법은 컴백서를 안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여서 오른쪽 버튼을 한번 더 클릭하면 마젠타 색깔의 화살표 방향으로 임펄스가 가해집니다. 토크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게중심에 임펄스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물체는 회전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요 소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하인드 컴페어로 소스를 비교를 해보면 소스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K-쉐입을 열어보십시오. K-쉐입을 열어보면 컴퓨터 매스가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순수가 상함수로 추가가 되어서 실제로 컴퓨터 매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서클과 폴리곤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서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서클 쉐입을 열어보면 컴퓨터 매스가 메서드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매스의 구현 부분을 보면요. 매스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매스의 역수, 그 다음에 이너샤를 설정을 하고 이너샤의 역수를 설정하는 간단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니셜라이즈 함수에서는 밀도를 1로 해서요. 컴퓨터 매스를 호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량은 우리가 면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파이 r 제곱이 면적이잖아요. 원의 면적이고요. 그게 밀도로 곱하면 그게 질량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 r 제곱 밀도 해서 질량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매스는 매스의 역수를 세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너샤를 세팅한 부분을 보면 m 곱하기 r 제곱입니다. m 곱하기 r 제곱.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m 곱하기 r 제곱 되는 부분이 이너샤 세팅이고 인버스 이너샤는 이너샤의 역수를 세팅한 부분인데요. mr 제곱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는데 이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간단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너샤가 포인트 매스에 대해서는 mr 제곱이 되는데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인버스 스퀘어로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물리 법칙을 기술하는 법칙인데요. 어떤 물리량은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이제 줄어드는 법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S 위치에서 어떤 빛이 빛나고 있을 때 거리가 R 떨어지고 2R 떨어지고 3R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표면적이 받는 그 인텐시티의 양은 R 제곱에 비례해서 이제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1 오버 R 제곱에 비례해서 이 광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직관을 사용하면 알 수 있는데요. 이거 법칙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증명이 되는 게 아니고 자연 법칙을 기술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키피디아 문서를 찾아보면 저스티피케이션에 보면요. 실제로 9의 면적은 4파이 r 제곱입니다. 4파이 r 제곱이기 때문에 그 어떤 광원에서 빛이 땅 퍼져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겠죠. 그리고 R 떨어진 곳에서 받는 그 인텐시티의 양은 그 R이 2배가 되면 R 제곱에 그 9의 표면적이 4파이 R 제곱이니까 비례해서 더 커지니까 실제로 광도의 양은 그만큼 더 떨어지겠죠. 그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스퀘어로가 대부분의 많은 물리 법칙을 기술하는 법칙이고요. 대표적인 예로 뭐 대부분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중력의 법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위키피디아에서 중력의 법칙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중력의 법칙 서로 두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은 어, 무게를 곱한 것, M1과 M2라는 물체가 있다고 하면 그 물체가 서로 R만큼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요. 물체 질량의 곱에는 비례를 하고 그리고 어떤 상수가 4파이에 해당하는 어떤 상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R 제곱에는 반비례해서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버스 스퀘어로가 중력의 법칙에도 작용되고 뭐 쿨롱에로 많은 법칙에 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시고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R 그 R 제곱에 1 오버 R 제곱에 비례해서 힘이 작아진다는 뜻은 어떤 힘은 R 제곱에 비례해서 커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서 직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같은 위키피디아 문서에서 모멘트에서 출발을 해보면요. 모멘트는 뭔가 하면 어떤 물리량을 거리와 구반 그 표현식을 모멘트라고 합니다. 모멘텀이 아니고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모멘트 예를 보면 어, 힘과 R을 곱하면 힘에 대한 모멘트잖아요. 이것을 토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first moment of torque가 force가 토크가 됩니다. moment of force가 토크가 되고요. 만약에 1차원상이면 R 곱하기 F라고 쓰면 되는데 일반적인 벡터 노테이션에서는 R 크로스 F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앵귤러 모멘텀은 우리가 리니얼 모멘텀을 알고 있다면 리니얼 모멘텀의 모멘트 오브 모멘텀이 앵귤러 모멘텀이 됩니다. 그래서 R 곱하기 리니얼 모멘텀 P를 곱하면 앵귤러 모멘텀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센터 오브 매스는 퍼스트 모멘트 오브 매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체 질량으로 나눠준 게 됩니다. 그래서 R 곱하기 M 해서 전체 질량 M으로 나눠주면 그것이 무게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정의할 수 있는데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모멘트의 2차 매스의 2차 모멘트입니다. 그러니까 매스의 모멘트는 R 곱하기 M이 되는 건데요. 2차 모멘트니까 R을 한 번 더 빼줘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이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입니다.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우리가 회전 운동에서 질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선형 운동에서 F는 ma에서 m에 해당하는 성분이 회전 운동 토크는 I 알파에서 이 I가 M에 해당하는 성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를 가지는 물체가 있을 때 질량이 클수록 이게 도는 힘이 저항 정도가 커지겠죠. 그리고 거리가 있다면 같은 만약에 이 볼펜에 중간에 힘을 가할 때보다 그 2배 떨어진 곳에 힘을 가할 때 도는 정도가 더 돌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든 정도가 R 제곱에 비례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 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그 회전 그 포인트 매스에 대해서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R 제곱 M으로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직관은 물리 법칙의 인버스 스퀘어로가 인텐시티가 1 오버 R 제곱에 비례해서 작아진다라 그랬잖아요. 비례한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돌려는 힘은 R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겠죠.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체를 돌리려는 힘은 R 제곱 비례해서 뭔가 커지는구나. 그리고 그 커지는 정도, 회전에 저항하는 그 정도를 회전 질량이라고 하고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포인트 매스에 대해서는 I는 R 제곱 M으로 정의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소스에서 서클에 대해서 그 컴퓨터 매스 내부에서 이너셜을 세팅하는 부분을 보면요. 물리 법칙에 의해서 m 곱하기 r 제곱으로 이너셜을 세팅을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스 이너셜은 역수, 계산상에서 인버스 이너셜가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인버스 이너셜을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서클 쉐입에 대해서는 컴퓨터 매스를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쉐입을 상속받아서 폴리곤 쉐입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폴리곤 쉐입에서 역시 컴퓨터 매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비욘드 컴페어로 diff를 보면 폴리곤 쉐입에 대해서도 컴퓨터 매스를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폴리곤 쉐입의 컴퓨터 매스는 아까보다는 좀 복잡한 방법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물리엔진 구현의 질량과 이너셜을 설정하는 부분의 핵심인데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벡스 폴리곤에 대해서 매스를 구현하는 부분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폴리곤 쉐입을 보면 컴퓨터 매스가 세팅되어 있고 폴리곤 쉐입의 컴퓨터 매스 구현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소스를 실제로 여러분이 열어보면 폴리곤 쉐입의 컴퓨터 매스 부분입니다. 어,
두 파트로 두 파트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포루프에서 일단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부분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삼각형의 면적을 여기서 구한 거고요. 각각의 그 심플 폴리곤의 두 버텍스가 이루는 삼각형의 면적을 구했고요. 다음에 에어리의 누적을 하고 다음에 C 값을 보면 삼각형의 면적의 3분의 1을 곱해서 1분의 6분의 1 형태로 만들어서 P1P2는 보면 어제이선트한 버텍스 인덱스거든요. 대해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이해를 하는 게 일단 중요를 하고 그거 이해하고 나서 이너시아 부분에 다시 4분의 1을 곱해서 6 곱하기 4 하면 24 되죠. 그죠? 1 오버 24 형태로 어떤 식이 이렇게 전개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PDF 파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컨벡스 폴리곤의 무게 중심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출발을 합니다.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하면 우리가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크로스 프로덕트의 정의가 AB 사인 세타인데 크로스 프로덕트가 평행사변형의 면적을 리턴하기 때문에 그 노움을 취하면은요. 그것을 2로 나누어주면 ABC 세 점을 할 때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을 크로스 프로덕트를 사용을 하면 놈을 구해서 디터미넌트를 취해서 2분의 1을 곱해주면 삼각형의 면적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임의의 폴리곤에 대해서 면적을 어떻게 구할까? 왜냐하면 임의의 폴리곤을 삼각형 트라이앵귤라이제이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삼각형을 모두 합치면 그 면적을 구할 수가 있겠죠. 예, 아이디어가 그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심플 폴리곤은 폴리곤을 이루는 엣지가 그 겹치지 않는 경우에 심플 폴리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컨벡스 혹은 컨케이프 형태 모두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심플 폴리곤은 이같이 엣지가 겹쳐버리면 심플 폴리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컨벡스 폴리곤에 대해서 다루는데 컨벡스 폴리곤은 심플 폴리곤입니다. 그럼 심플 폴리곤은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쉽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심플 폴리곤을 컨벡스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 중에서 로컬 코디네이트 상에서 그 컨벡스 홀이 정의가 되어 있다면 컨벡스 홀 내부의 어떤 점이 원점을 가질 것이고요. 그러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그 버텍스를 쭉 따라갈 때이 삼각형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삼각 컨벡스 폴리곤을 정의하는 원점이 00이라고 가정을 하고 AB가 서로 반시계 방향으로 인접한 버텍스라고 가정을 하고 A가 x1, y1, B가 x2, y2라면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해서 2로 나누어 주면 그게 면적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모든 버텍스에 대해서 다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버텍스를 쭉 이터레이션 하면서 인접한 두 버텍스에 대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해주고 2로 나누어주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가 여기서 트라이앵글 에어리에서 구현하는 겁니다. 보면 P1, P2가 삼각형의 인접한 인덱스를 얻었습니다. I2는 랩어라운드 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다시 0으로 만들어주는 인덱스이고요. 그래서 P1, P2가 인접한 인덱스 버텍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개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하면 그게 평행 사변형의 면적이고 2분의 1을 곱해주면 삼각형의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거고요. 에어리에는 삼각형의 면적을 전부 다 이렇게 누적해서 합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스텝에서 보면 C를 트라이앵글 에어리어에 K 인버스 최적화를 위해서 3분의 1을 미리 상수로 준비를 한 거고요. 이렇게 3분의 1을 곱해주고 다음에 인접한 버텍스 두 개를 더한 것을 전체를 곱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저 부분을 무게 중심을 구하는 건데 C가 센트로이드 무게 중심을 구하는 겁니다. 네, 그럼 무게 중심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가 하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1 오버 2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해주면 이 부분이 삼각형의 면적입니다. 근데 이것은 면적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CI 요소를 곱해줘야 되는데요. 그럼 삼각형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CI가. 삼각형의 중심은 우리가 세 점을 할 때 UVW라는 포인트를 할 때 삼각형의 센트로이드는 3분의 1 곱하기 U 플러스 V 플러스 W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정의상에서는 U가 00이기 때문에 V와 W만 고려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요식은 보면 3분의 1 곱하기 U는 00이 없어지고 XI, XI 플러스 1, 또 YI, YI 플러스 1이 1을 여기에 이제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센트로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1 오버 2가 식이 있었고요. C에서 1 오버 3이 생기고요. 전체
결과에 대해서 면적 A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1 오버 6A가 되겠죠. 2 곱하기 3은 6이니까요. 그래서 1 오버 6A가 되고 각각의 인접한 버텍스의 크로스 프로덕트에 다음에 버텍스의 X값을 차례대로 더해주고 Y는 Y값대로 차례대로 더해주는 식이 C를 구성을 하는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의 센트로이드 정의를 찾아보면 1 오버 6A 다음에 모든 반시계 방향으로 정의된 모든 버텍스에 대해서 크로스 프로덕트 면적을 구하는 거죠. 면적 구하고 그 면적의 센트로이드를 구하기 위해서는 센트로이드는 무게중심이 됩니다. xi, xi 플러스 1, y 값에 대해서는 yi, yi 플러스 1을 해주면 이 cx, cy가 무게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센트로이드를 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 2분의 1 곱하기 다음에 k 인버스 3은 다음에 1 오버 3을 구했죠. 그리고 p1, p2, x, y를 각각 컴포넌트 y로 더해서 c의 루즈를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를 구해서 전체 에어리어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루프를 빠져나와서 c의 에어리어로 이렇게 1 오버 에어리어를 곱해서 에어리어 나눠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 값이 센터 오브 매스가 됩니다.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를 구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너시아 구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심플 폴리곤에 대해서 세컨드 모멘트 오브 에어리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에어리어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포인트 매스에 대해서 이너시아가 R제곱 M을 이너시아로 정의했었죠. R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임의의 폴리곤에 대해서 어떤 그 면적이 이루는 이너시아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에어리어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혹은 세컨드 모멘트 오브 에어리어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뭔가 하면 각각의 포인트가 그 에어리어 상에서 어떻게 이제 분포되어서 전체 이너시아를 구성하는지 알아내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어떤 임의의 그 도형상에서 그 면적 요소를 델타 A라고 가정을 하면 어, 이너시아 정의에 의해서 어떤 축 BB 프라임이 이루는 축과 수직인 거리를 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로 제곱 델타 A를 모든 그런 그 이 요소를 다 모아주면 그게 바로 이너시아 성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그 면적 요소가 하나뿐이라면 로 제곱 A가 되는데 그런 게 컨티뉴스하게 여러 개 모한 게 있기 때문에 적분을 취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원상에서 두 X축상으로 Y축상으로 적분을 취해서 그런 모든 요소를 모아주면 그게 바로 에어리어가 이루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이 로 제곱 면적 요소 델타 A, DA에 대해서 적분을 취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로는 어떤 축 B 프라임과 이루는 수직인 거리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X축과 이루는 그 X축상으로 이루는 그 에어리어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I sub X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X축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 점에 Y, 그 perpendicular distance는 Y가 되는 거죠. Y제곱 dx dy 해주면 I sub X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떤 한 축상에서 이너시아를 구하면 임의의 축상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패러렐 X 시어럼과 perpendicular X 시어럼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I sub X를 구했을 때 그 축과 평행한 X 프라임 축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축상에 대해서 이너시아를 구했는데 X 프라임 상에서 이너시아를 적용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패러렐 X 시어럼에 의해서 우리가 이 도형의 면적 A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 X축과 X 프라임 축이 이루는 거리가 D라고 가정한다면 IX 플러스 AD 제곱을 하면 IX 프라임 축과 이루는 이너시아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패러렐 X 시어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미의 축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이너시아를 정의했을 때 그 공간으로 트랜스폼 시킨 다음에 계산해서 다시 트랜스폼 시키면 되겠죠. 그 일반적인 트랜스폼 적용한 것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두 축에 대해서 IX를 구할 수가 있다면 임의의 축에 대해서 축이 바뀌더라도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perpendicular X 시어럼은 보면요. 우리가 이너시아를 IX, IY를 구했어요. 그러면 IX 플러스 IY를 해주면 그 두 축과 이루는 그런 이너시아 성분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perpendicular axio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 sub x를 구할 수만 있다면 임의의 축에 대해서 이너셜을 적용을 해서 회전을 이제 구현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보다 그 세컨드 모멘트 오브 에어리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사각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이 이렇게 넓이가 b이고 높이가 h이고 사각형의 중심이 로컬 코디네이트 상의 중심에 위치하는 이런 사각형에 대해서 이 에어리어가 이루는 모멘트 오브 이너셜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축 상에서 먼저 구해보면 ix, y를 구하면 두 개를 더하면 jg가 되니까 이제 최종적인 j 서브 g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x를 구해보면 정의에서 y제곱 da의 적분을 취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y의 범위를 알고 있습니다. 높이가 h이기 때문에 y의 범위는 마이너스 h 오버 2에서 h 오버 2까지입니다. 그리고 y제곱에 대해서 적분을 취해주면 되는 거죠. 실제로 적분을 취해서 구해보면 최종 결과가 BH 삼성 오버 12가 되는데요. 이걸 제가 적분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한번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먼저 3분의 1 y의 제곱을 y에 대해서 적분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취해보면 3분의 1 오버 3 y의 3성이 되죠. 그리고 범위가 2분의 h에서 마이너스 2분의 h에서 2분의 h까지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 대신에 이걸 넣습니다. 그러면은 1 오버 3에 h의 3성 오버 8 플러스 h의 3성 오버 8 됩니다. 그러면은 2분의 8인데 약분되어서 4가 남고요. 12분의 h 3성이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대해서 y제곱을 먼저 적분을 취하면 h 3성 오버 12가 되는 거고요. 이걸 다시 x에 대해서 적분을 취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x에 대해서 적분을 취하고 이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b에서 마이너스 b 오버 2에서 b 오버 2까지입니다. 여기까지죠. 네, 그래서 취해보면 x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h의 3성 오버 10이 x가 됩니다. 그리고 범위가 마이너스 b 오버 2에서 b 오버 2죠. 그래서 x 대신에 b 오버 2 마이너스 b 오버 2를 취해서 계산을 해보면 bh의 3성 오버 12가 됩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 서브 X의 에어리어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BH의 3성 오버 12가 되는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I 서브 Y, Y축에 대해서 해보면 B의 3성 H가 됩니다. 그리고 perpendicular axial theorem에 의해서 J 서브 G는요. 이 두 개를 대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BH 오버 12에 B의 제곱 플러스 H 제곱으로 에어리어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사각형에 대해서 구해봤는데 임의의 폴리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임의의 폴리곤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J 서브 G를 사각형에 대해서 구한 J 서브 G를 보면요. 12분의 BH 두 개 곱했죠. BH 곱해줬고 B의 제곱 플러스 H 제곱 형태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의 제곱 플러스 H 제곱 형태가 됐죠. 네, 그래서 임의의 폴리곤에 대해서는요, 보면은, 요것과 비슷한 형태로 식이 얻어집니다. 1 오버 10이 얻어질 거예요. 이것은, 어제이슨트한 버텍스가 이루는 삼각형의 면적이었죠. 삼각형의 면적의 R제곱을 곱해줘야 되는데, R제곱은 X의 제곱, X 플러스 Y, XI 플러스 XI 플러스 전체 제곱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식에서 보시면, BH 성분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쿼드레틱 이퀘이션 풀면은 x제곱 플러스 2xi 플러스 2xi xi 플러스 1 xi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는데 2에 해당하는 성분이 앞에 미리 이렇게 한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한 번만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I sub y를 유도하는 과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요 식에서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식이 얻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구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IY, IX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XY는 두 개를 더하면 1 오버 24에 이렇게 식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임의의 폴리곤에 대해서 이너셜을 에어리 오브 모멘트 오브 이너셜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매스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소스에서 컴퓨터 매스 부분을 보시면 요까지 센트로이드를 구했고요. 실제로 센트로이드는 여기서 세팅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earlier moment of inertia, moment of inertia는 4분의 1을 곱했죠. 그래서 아까 구한 인버스 D와 곱하면 12분의 1 오버 12가 됩니다. 4 곱하기 3이니까 1 오버 12가 되고 다음에 삼각형의 면적, 아까 여기서 구한 삼각형의 면적 구했고요. 그 다음에
x 요 텀을 두 개를 이렇게 각각 구해서 더했죠. 요 텀을 보면 x의 제곱 플러스 x 두 번째 x 다음에 두 번째 x의 제곱 해서 두 식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곱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 매스 부분을 보시면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그 부분이었고요. 크로스 프로덕트 지어서 2로 나눠주는 부분이었죠. 그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센트로이드는 각각의 면적에서 어제이선트한 버텍스를 더한 거를 곱해줘서 1 over 6a를 곱해줘야 됩니다. a는 전체 면적입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센트로이드를 구해서 루프를 빠져나왔을 때 a로 나눠주고요. 트라이앵글 에어리어를 3분의 1 곱해서 6분의 1로 만들어주고 E1, E2 더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센트로이드 구하는 부분이고요. 이너시아 구하는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구한 겁니다. IX 부분은 12분의 1이죠. 4분의 1을 곱해주면 24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면적 곱하고 삼각형의 면적 곱하고요. 그 다음에 요 텀인 거죠. 요 텀을 더해주면 됩니다. int x2가 요 텀이 되는 거고요. int y가 요 텀이 됩니다. 보시면 x의 제곱 플러스 xi 플러스 1 다음에 xi 플러스 1의 제곱 이거는 y 서브 i의 제곱 플러스 y 서브 y 플러스 1 다음에 y 서브 i 플러스 1의 제곱해서 이너시아를 이렇게 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너시아를 이렇게 구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관리하는 이 폴리곤 쉐입의 매스와 이너시아를 세팅을 합니다. 매스는 위에서 구한 에어리어의 덴시티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매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너시아는 최종적인 이너시아는 여기서 구한 I 서브 XY 성분의 덴시티를 구해주면 현재 덴시티는 1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M 서브 I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K 폴리곤 쉐입의 매스와 이너시아를 세팅하는 부분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스텝 3을 하고 있는데요. 스텝 3에서 폴리곤 쉐입의 매스를 구하는 부분을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컴퓨터 매스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클은 조금 전에 서클의 컴퓨터 매스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네, 그래서 컴퓨터 매스 부분을 마쳤고요. 근데 스텝 3에서는 우리가 피직스 루프를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